전반적으로 솔직하다는 게 내 성격이고 나는 속에 담아놓고 참지 못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야 라는 말이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안녕하세요. 한 주 쉬고 돌아온 꿈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나는 솔로 31기 4화 시청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영숙, 광수 데이트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일단 네. 가는 차 안에서 영숙님이 거절로 받아들인 건지 못 받아들여서 선택을 한 건지에 네네네. 대해서 재차 확인을 하셨잖아요. 광수님은 거절한 걸로 받아들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네. 그리고 식사하시고 나서 돌아오시는 차 안에서 일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 왜 영철한테 마음이 있는 걸로 느껴졌냐라고 영숙님이 물으셨고, 광수님이 영철님이랑 있을 때 제일 밝게 웃었다라고 말하셨는데 영숙님이 눈물을 보이셨잖아요. 네. 네, 그 눈물의 의미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보면서 그 생각은 했어요. 그 앞에 여자분들이 선택해서 영수님이랑 정숙님 식사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약간 그게 오버랩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말로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을 이게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했던 영수님이랑 다르게 영숙님은 행동으로 그 데이트 자체를 정말 불편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광수님은 어떻게 보면 영숙님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진심이시잖아요. 근데 그 진심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짓밟은 것 같아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 거냐. 그냥 자아성찰이었겠죠? 그냥, 아, 내가 그랬었는데 내가 몰랐나? 남이 보기엔 그랬는데 나만 몰랐던 건가? 그냥 자기 성찰이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게 울 정도의 주제였었는가? 그것도 본인이 거절을 한 분 앞에서 그럴 일이었을까? 예의가 있는 게 맞았을까? 근데 눈물이 나는 거를 뭐 참고 뭐 이러는 게 쉽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좀 보기는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후속으로 문제가 더 발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돌아오고 나서 광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뭔가 현타가 오신 것 같아요. 광수님 같은 경우에는 영숙님이랑 또 다른 의미로서의 눈물이었을 것 같아.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그 뒤에 영숙님의 행동이 너무 진짜 광수님을 짓밟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방을 쓴다는 걸 이미 인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영철님을 부를 때 좀 더 조심하셨어야 돼요. 그렇게 주변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직진을 하는 게 맞았을까? 광수님이 다 들리게 그렇게 공용 거실에서 얘기했던 게 맞았을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영숙님이 광수님한테 대하는 태도가 너무 무례했어요. 그래서 보는 내내 좀 기분이 좀 안 좋았던 장면이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영철님이 영숙님 데리고 2층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플로팅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야. 본인이 생각 안 했었었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 그렇게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봤을 때 그렇게 보였었으니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영철님이 거기서 그 말씀을 하세요. 광수님 얘기 그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그때 영철님이 좀 달라 보였어요. 그게 맞는 말이긴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냥 뭐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전에 들었다 정도에서 끝내도 되는 문제기도 하고, 그게 디테일하게 뭐 내가 당신을 봤을 때 이러이러했다고 광수님 얘기를 하시더라라고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왜냐면 이미 광수님은 데이트를 나갔던 걸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트 갔다 왔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영철님이랑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끝내도 되지 않았었을까. 근데 계속 뭐 얘기하다가 영철님이 심지어 그 얘기를 더 이상 광수님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못 들은 척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도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영철님은 어떻게 보면은 배려를 여러 차례 광수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이제 조언을 하신 건데 영수님이 안 들으시더라고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그래놓고 그러시고는 이제 돌아가셔서 정숙님이랑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뭐 좀 안 맞는 것 같다? 뭐 말하는데 반말하니까 좀 불편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 스스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바라본 입장에서 그렇긴 한데 안 들으셨잖아요. 본인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데 상대방이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리액션이 원했던 만큼의 리액션이 안 돌아왔었기 때문에 싫다고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보고 있는데 영숙님이 불편했어요. 엄청. 그 앞에까지만 해도 영숙님이 뭐 그냥 어떻다 저떻다 얘기 드릴 만한 그런 딱히 뭐 그런 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감정에 충실한 편이시구나 라는 생각까지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4화에서 본 영숙님의 모든 그 광수님을 한테 향한
태도와 그리고 영철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조언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듣고 했던 반응들을 봤었을 때 전반적으로 영숙님이 되게 무례했어요. 그리고 본인밖에 모른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포코님이 그 말씀하셔요. 그 송혜나님이랑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직진형이고 주변을 보지 않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불도저 같은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 불도저는 맞죠. 왜냐면 주변을 전혀 신경을 안 쓰시니까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하시니까.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4회차 영숙님은 너무 불편했어요. 그럼 영철님과 대화하신 후에 영철님이 잠깐 자리 뜨신 사이에 경수님한테 대화 신청하셨잖아요. 네. 원했던 반응이 안 돌아오니까 다시 이 사람한테 가야겠다. 이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경수님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날 밤에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직접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수님 입장에서는 영철님이랑 대화를 하면 할수록 둘이 성향이 안 맞다라는 건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을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영철님이 아닌 경수님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영철님이랑 있을 때 되게 편해 보였다라는 얘기 듣고 나니까 또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 팔랑귀였던 거죠. 그래서 영철님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자기랑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드니 자기한테 호감 표시를 했던 경수님이랑 얘기를 더 해봐야겠다라는 판단이 서신 것 같아요. 그럴 거였으면 영철님이랑 그런 대화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영철님이 잠깐 화장실을 가시고 자리를 비우셨고 영철님이 돌아오시는 걸 보면서 경수님한테도 그 얘기를 하자고 신청을 하셨단 말이죠. 도대체 이분의 생각은 어디며 누구를 진짜 보고 있는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진심인지까지 의심이 된다는 게 영철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딱 들어맞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방금까지 영철님한테 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영철님이 자리를 비우고 그 앞에 얘기했던 얘기를 종합해봤을 때 이 사람이 결국 나를 안 맞겠구나 싶으니까 바로 노선을 바꾸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든 생각인데 앞에 30기 옥수님이랑 또 상황이 달라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옥수님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신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빨리 알아보고 이 사람이 나랑 성향 맞는지 확인해보고 아니네? 그러면은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그러면 제가 다른 분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다른 분한테 넘어가고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하신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30기 옥수님은. 근데 지금 영숙님은 정리는 안 돼요. 정리는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주변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어떤 시선으로 보든 상관없어요. 그냥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건 뭐다?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행동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봤어요. 그럼 그 영숙님과 경수님이 장시간 대화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자님이 계셨잖아요. 네. 그럼 순자님 시점으로 얘기해볼까요? 이게 제가 3화를 정확하게 안 봐서 지금 경수님과 순자님이 어느 정도의 진도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챙겨본다고 챙겨봤는데도 이게 시간상 게 막 다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정주행을 하질 못해가지고. 근데 순자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날벼락이지 않았을까요? 왜냐면은 이제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침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옆에서 계속 챙겨주시고 계신 걸로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내 남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챙겨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확 들어오신 거죠. 근데 솔로나라가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남자가 아니잖아요. 내 사람, 내 애인, 내 남자친구가 아니고 그냥 소위 말해 썸을 타고 있는 중인데, 그 썸 타는 도중에도 이게 이 사람도 얘기해 볼 수 있고 이 사람도 알아볼 수 있는 게 지금 솔로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사람한테 직진만 해야 된다는 법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영숙님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또 그래요. 근데 순자님 입장에서만 봤을 땐 날벼락이에요. 내가 이미 이렇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립을 해놨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람이 들어와서 내 남자를 건드리지? 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순자님이 질투와 그리고 이성의 끈을 살짝 넣으셨다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좀 순자님이 그랬던 게 이제 경수님 말 한마디에 막 기분이 왔다 갔다 표정에 다 드러났어요. 이게 연애에 각과 을이 없다고 없게 하는 게 맞다고는 하지만 너무 갑과 을이 보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누가 봐도 보일 정도로 그렇게 지금 경수님을 열렬하게 좋아하신다. 좀 신기하긴 해요.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열렬하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서 그 마음과 그 감정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 떠나서 영숙님과의 장기간의 대화를 하고 오셨을 때 그 질투심은 이해는 됐어요. 왜냐면 날벼락 같은 일이었고 솔직히 그 대화로 인해서 만약에 그 남자가 사람이 바뀐다. 내가 1순위였는데 갑자기 내가 2순위가 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버리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 한들 잘 안 되긴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순자님의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럼 경수님이랑 순자님도 대화를 하셨잖아요. 네네. 뭔가 순자님이 빠른 확신을 주길 원하는 여자와 그렇죠. 뭔가 못 주는 남자.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게 아마 순자님을 더 미치게 할 거야. 근데 경수님은 아마 학다고 안 주실 거예요. 마지막 날 최종소대 직전 대회에서야 왠지 아니면 그 전날 저녁에나 대해야지 뭐 얘기하지 그 전에는 아마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1화부터 해서 봤던 경수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생각을 전혀 얘기하지 않으세요. 거의 털어놓지 않으시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밀당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진짜 머리가 좋으세요. 사람의 마음과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그거를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은 얘기 안 하시면서 상대방의 마음은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좋게 보면은 뭐 여기 상황이 이러니까 굳이 이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빨리 대답해 줄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빨리 무언가가 결정을 해준다는 거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서로의 쌍방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거지 이게 의무는 아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자님도 솔직히 이거 강요하시면 안 되긴 해요. 근데 불안하니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경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상황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도 알아보고 싶은데 얽매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더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순자님이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미 너무 많이 빠져 계시긴 해. 완전 홀딱 넘어가 계시긴 하신데 그래도 조금만 더 스텝을 조금만 더 반발짝만 뒤로만 빠지셔도 경수님이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하셔서 진행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긴 한데. 순자님이 본인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네네. 뭔가 계속 이런 식이면 나는 뭐 그만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안 그러실 것 같 왠지. 말만 그러신 것 같아요. 약간 이게 근데 나는 너를 놓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협박도 아니고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나는 솔로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데 너가 나한테 확신을 안 주면 난 다른 사람한테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약간 이게 무기같이 쓰시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는 솔로에서 체크 안 되면 죽어요. 아니면 벌칙을 받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게 무기가 될 수는 없어요. 그 말이. 그냥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는 5박 6일을 천천히 여유있게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생각에 확신이 있다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유독히 유달리 이번 기수 여성분들이 되게 급해요. 뭔가 쫓기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답을 내놔. 안 내놓으면 나 갈 거야. 뭐 겨를을 다지고 다들 좀 달리시는 느낌. 특히 순자님도 그러시고. 네. 여기서 정희님. 네, 정희님도 지금 그러시고. 제가 봤을 때 영숙님도 만약에 여기 지금 참전하신 거죠. 경수님한테. 이 상태면은 영숙님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여기서 생각나는 게 정희님인데 정희님과 영식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정희님 우셨다면서요? 네. 그 눈물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피디님이 생각하기엔 어때요? 질투인데 그 남자를 잡아두고 싶어서지 않을까요? 이게 여자로서 여자를 평가하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심리를 좀 알고 싶다라는 게 결정적인 저의 취지긴 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최대한 저는 중립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정희님 눈물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지난번 3회차나 3회차 정인님 눈물이나 이번에 4회차 영숙님의 눈물은 솔직히 필요 없는 눈물이에요. 왜 우셨는지조차도 제가 여자지만 어느 포인트에 어떻게 터지신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정인님의 그 눈물로 인해서 영식님은 오도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것도 좀 그랬던 게 울 정도로 좋다면서요, 영식님이. 눈물을 흘리고 다른 여자랑 얘기를 하는 거조차 보는 거조차도 내 남자 뺏긴 거 같고 바라피는 거 같고 너무 기분이 언짢고 그걸 바라보는 내가 너무 싫고 이거를 참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걸 못하는 내가 싫다면서요. 그러면 본인 마음을 표현을 좀 하세요. 정확하게. 돌리지 말고 애두르지 말아요. 왜 애두르는데요? 그러니까 너가 확신을 안 주니까 안 주기 때문에 나도 확신을 줄 필요가 안 줄 거야. 이건 왜 그러는데요? 울 정도로 그만큼 좋아하면서. 그러면 그냥 나는 당신이 너무 좋다. 당신이 좋기 때문에 당신이 다른 사람이랑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불가능하겠냐. 나랑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얘기하면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까요? 그렇게 좋다면서요. 울면서까지. 근데 정희님이 지금 말과 행동이 전혀 안 맞아요. 정말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영식님이 제가 알기로 영식님이 89년생이시죠? 네. 네, 지금 정희님이 93년생이신가요? 4살 차이 네, 나시네. 4살 정도 차이가 나시잖아요? 질려요. 질릴 수밖에 없다고. 이게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이 사람한테 내가 배려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은 느낌? 정희님이 영식님을 배려한다 이런 느낌이 영식님이 과연 받을까요? 안 받. 예. 그냥 마냥 어린아이의 투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거를 어제 두 분 마지막에 그 방에서 얘기하실 때도 제가 그걸 느꼈고 그 앞에 카페에서 얘기하실 때도 그걸 느꼈던 게 정희님이 되게 나쁘게 얘기하면 징징거리시고 너무 아이 같으신 면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애기 같아. 그러니까 이번 4화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그 생각은 했어요. 여성분들이 일단 다급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는데 숨 쉬듯이 무례하세요. 모든 행동과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이게 상황이 확 급변하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들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두 분류로 지금 갈리는 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영자님은 본인이 누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뭔가 흐름에 따라가시는 느낌. 나한테 반응을 조금 더 해주면 그 사람한테 그냥 가실 거예요. 외형적으로만 좀 맞으면. 그리고 순자님 같은 경우에는 내 남자인데 네가 왜 건드려가 지금 초점이란 말이죠. 근데 순자님도 생각 잘못하시는 거예요. 나는 솔로 나라예요. 이건 밖에서 뭔가 하시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하신다 하신들 경수님이 선택을 안 하면 그게 어차피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애달복달하면 더 도로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 그리고 정인님이 왜 본인 생각은 똑바로 얘기 안 하면서 너는 답을 내놔라고 하는 내로남불은 왜 하시는 건지. 울고 막 이러면서까지 그 사람이랑 뭐 하는 게 그렇게 싫을 정도로 그 사람이 좋은데 왜 얘기를 안 하세요? 계속 왜 없는 상철님을 끌어다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마음도 없잖아. 1도 마음이 없으면서 그 사람을 왜 끌어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진짜 상대방, 그 상철님한테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4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여중생, 여고생들 연애하는 것처럼 지금 그러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 나이가 지금 다 30이 넘으신 성인이시고, 그리고 앞에 자기소개할 때 여성분들 다 장기 연애하셨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니까 장기 연애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를 했고 상대방과 이렇게 맞춰 나가고 이해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고, 무조건적으로 넌 나를 따라와 라고 해서 장기 연애를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왕이고 네가 뭐 그거야 이렇게 연애는 안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화만 봤을 때는 이분들이 장기 연애 한 분들이 맞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무례해요. 그래서 보는 내내 불편했어요. 엄청 불편했어요. 이게 남성분들도 뭐 100% 다 괜찮다,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순 없지만 여성분들이 유달리 지금 너무 급하고 촉박하고 내로남불에 뭐 약간 그런 모습들이 과연 후반까지 갔었을 때 본인들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인지에 대한 의문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고가 나왔잖아요. 다음 주는 어떨 것 같으세요? 아, TMI지만 제가 여중을 나왔습니다. 그 예고편을 보는데 딱 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중학교 때 여자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편가르기를 왜 해? 아, 근데 그 편가르기 중심에 옥수님 계시대요. 옥수님은 지금 영호님이랑 잘 돼가시잖아요. 근데 굳이
그 편가르기의 중심에 있으실 필요가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더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고편 그 짧은 걸로 봤었을 때는 그 편가르기의 중심에 옥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옥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못되시면 욕을 엄청나게 먹으실 것 같은데 스스로 빌런을 자처하시고 계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으실 수 있겠죠.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전쟁이 나신 거는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한 남자로 여자 둘이서 대격돌을 하고 계신 거니까. 근데 그 내부 안에서 그렇게 나는 너 편이고 순자가 너무 그거를 경수님을 독차지하고 있고 너한테 기회를 안 주고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일부러 이렇게 불을 붙이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옥수님이 되게 다음 주에 어떻게 보면은 대격돌에 본인이 등판할 일이 아닌데 본인이 등판해 계실 것 같은. 저 보고 이제 조금 불편했죠. 저는 편가르기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때 너무 그런 일들이 많았어서. 그래서 제가 이번 4화나 예고편을 보고 계속 들었던 생각이 여자분들이 여중생, 여고생들이 하시던 그런 행동들을 하고 계세요. 성인이 됐으면 그런 행동들이 좀 줄어들 텐데 모르겠어요. 나는 솔로라는 특성적인 환경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방송에 나갈 거라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편집을 할지도 대충 감은 오실 거고 근데 그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불편한 상황들이 너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고편이 진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게 다음 5화에 나온다면 이건 진짜 사고지 않을까. 왜냐면은 제가 본 여태까지는 단체 커뮤니티는 있었지만 이렇게 편가르기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 후폭풍이 어떨지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여성분들끼리 이제 사이가 다 틀어질 수도 있는데 괜찮을지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죠. 네. 예고편은 뭐 다른 분들의 이렇다 저렇다 보다 뭐 평이 갈리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갖고 한 주를 건너뛰고 왔습니다. 건너뛰고 왔는데 뭔가 대격돌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다른 기수들보다 여성분들이 이렇게까지 급할 일일까? 이렇게까지 매달릴 일일까? 라는 의문이 계속 들면서 봤던 4화였어요. 왜냐면 다 서로 알아보겠다고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한테만 직진한다는 게 나쁜 것도 아니긴 하지만 이 한 사람 얼마 매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순자님도 영숙님도 정인님도 그 세 분은 앞날이 걱정되고요. 옥수님은 영호님이랑 그냥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도 저기도 튀지 마시고요. 말씀 크게 안 하시고 중간에서 본인이 다리를 놔준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숙님이 뭐 크게 특출나게 나오는 게 없지만 나머지 분들은 솔직한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거는 남자 영수님한테도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약간의 영철님에 대해서도 있는 얘기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솔직하다는 게 내 성격이고 나는 속에 담아놓고 참지 못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야 라는 말이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나쁜 일인지 상대방의 배려가 없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는 다른 의미로 4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5화가 너무 걱정인 거죠, 지금 현재로. 뭐 일단은 봐야 알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고 제가 바라본 입장에서 이렇지만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여성분들의 그 심리를 그 일반적인 여성분들 심리처럼 이게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해가지고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인신공격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걸 보고 있을 때 좀 불편했다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발 브레이크 좀 밟아요 다들. 브레이크를 밟읍시다. 4화를 본 토탈의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브레이크 밟아요.